모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삼바와 셀트리온을 비교하면서 삼바가 자기는 장기적으로 더 좋게 본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셀트리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셀트리온이 무슨 회사인지 이거에 대한 비교가 없이 삼바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살펴보면 두 개 중에 삼바를 더 좋게 본다. 현재 삼바의 시총이 56조, 매출액 성장이 3년 만에 2배 난다. 이익도 늘어난다. 좋은 거죠, 그쵸? 미래의 꿈이 무엇이냐? 주식 투자는 꿈을 먹고 사는 것이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이냐, 그쵸?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보고 연구인력이 이렇게 된다. 삼바는 연구인력이 이 정도로 많다. 근데 셀트리온은 이거밖에 안 된다. 제약으로 잘못 착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당황했던 게 우리 셀트리온이 CMO가 주력이다라는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복제?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복제 뭐 비슷한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정확하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셀트리온이 왜 CMO를 접은 이유와 CMO에 대한 시장 성장성,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CMO에 대한 시장 성장성과 바이오 시밀러, 기타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시장 성장성에 대한 분야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기 보고서에 있는 사업의 내용,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분기 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죠. 당사는 바이오 의약품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춘 글로벌 바이오 CMO, CDO 기업입니다. 현재 당사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세포주 공정 제형 분석법 등 세포주에서 초기 임상까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O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 사업의 개요 및 특성에 보면 바이오 CMO 사업은 자체 생산 역량이 부족하거나 의약품 R&D 및 마케팅 사업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생산을 전략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고객으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산업의 성장성, 시장의 성장 요인은 바이오 의약품 CMO 시장의 성장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의 지속적인 개발이 있다. 그쵸? 글로벌 바이오품 신약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분야에 자기가 생산액의 캐파가 딸리니까 아웃소싱 확대가 추세가 된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수의 생산 설비가 수요가 있다.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된다라는 말을 직접 산업의 성장성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블록버스터 바이오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CMO, 테바의 바이오 의약품을 찔끔 하고 있죠.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 시밀러 출시, 네 번째에 있네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국내의 셀트리온, 제품명은 램쉬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물량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사를 만들어서 제품을 개발을 하며 거기서 물량을 받아서 CMO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셀트리온은 이 모든 부분을 직접 연구, 개발, 생산, 임상, 직판까지 직접 하는 그런 회사, 빅파마를 향해서 정조는 해서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장 점유율, 글로벌 생산 캐파에서 생산 캐파 기준으로 1위라고 합니다. 캐파 기준 장비 총 36.4만 리터, 글로벌 1위 CMO 사업자에 등극하였다. 설비 기준입니다. 설비 기준. 그래서 전체 전세계 145만 리터 중에서 25%에 해당하며, 경쟁사인 스위스 론자가 세계 1위죠. 얘네가 25만 리터 17%, 그리고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이 29만 리터 20%입니다. 셀트리온은 참고로 공장 규모가 1공장 10만, 2공장 9만, 3공장 지금 건설 중이죠. 이게 6만, 그리고 스위스의 론자, 이거 싱가포르 CMO 이행하고 있죠. 이게 8만, 그리고 중국의 시미만,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증설 중에 예정에 있죠. 어쨌든 지금 그리고 글로벌 1위 CMO에 등극해왔다. 캐파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구개발 인력을 셀트리온의 연구개발 인력과 비교했던 것 같아요. 삼바가 박사가 45명, 석사가 165명, 기타 144명, 합계 354명.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의 연구개발 인력과 제약의 연구개발 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셀트리온의 사업 분야와
경쟁력을 지금부터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에 있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당사는 셀트리온은 바이오 약품 중 특히 단일 클론 항체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국내의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입니다. 바로 램시마라는 제품이죠. 단일 클론 항체는 타켓 세포의 특정한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의 면역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등 효능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만성적인 자가면역 질환과 유방암, 대장암 등 중증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단일 클론 항체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고 있으며 미국의 리서치 기관은 TMR에 따르면 2016년에서 24년까지 단일 클론 항체 시장이 연평균 12%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사업 분야, 회사의 현황, 지금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단백질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사업, 여기서 첫 번째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주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항체 의약품 신약을, 아까 얘기했던 블록버스터 신약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레케노라주, 그쵸? CTP59를 전세계 두 번째 국가,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한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며, 이제 이 치료제를 가지고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변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약으로 준비해가고 있죠. 또한 램시마 SC를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 신약으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바이오 베터, 그리고 바이오 신약까지 줄줄이 바이오 약품의 라인업을 완성을 해나가고 있으며,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케미칼도 전 세계적으로 빅팜을 향해 나가는 정조준 해나가고 있다. 셀트리온 USA를 통해서 미국에서 그 누구도 도전해본 적이 없는 미국 시장을 상대로 셀트리온 USA를 통해서 케미칼 의약품을 18개, 19개, 20개를 넘어서 30개, 최대 5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으로 해서 도전 중에 있으며, 일본의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 제약의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라이머커리 제품군에 대해서 18개 제품군에 대해서 특허, 상표, 허가, 판매권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게 됐죠. 그쵸? 그래서 빅팜을 향해서 정전에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연구개발 인력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의 연구개발 인력을 좀 볼게요. 연구개발본부, 임상개발본부, 개발기획 담당, 신규사업 담당, 케미컬 제품 개발본부에서 쭉 보면 셀트리온의 이게 연구개발 조직도고요. 자, 볼게요. 자, 연구개발본부, 임상개발본부, 개발기획 담당 볼게요. 케미칼 제품 개발본부, 케미칼 제품 개발 담당 해서 합계, 자 볼게요. 박사, 얘는 뭐 끝으로 내려서 안 보이네요. 박사, 석사, 기타 합계라고 하자고요. 자, 내려볼게요. 안 보이지만 기억해 주세요. 안 보이지만 박사 55명, 석사 296명, 기타 301명, 총 652명입니다. 밑에 보면 제약 인원이 나와요. 제약. 자, 제약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 제약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 담당 조직입니다. 보이시죠? 중앙연구소 연구개발 담당, 생산기술 담당. 그래서 쭉 보면 박사, 석사, 기타 합계 박사 3명, 석사 31명, 기타 29명, 합계 63명입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하나 보고 갈게요. 이게 과연 셀트리온의 끝일까요? K제조업 현장을 가다, 연구, 임상, 생산, 원스톱, K바이오의 미래, 셀트리온 5천억 원 들여 종합 R&D 센터 건립, 복제약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넘어 신약 개발 박차,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도 개발, 임상 분석 해외 안 맡기고 직접, 2030년 세계 톱10 도약 핵심 기지.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의 심장,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2000명 연구 인력 수용. 우리는 600명에서 2000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열심히 생산 캐파를 늘려서 글로벌 CMO 1위 회사가 될 수 있기를, 장비를 넘어서 1위 회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셀트리온은 총 5천억 원을 투여해 이 공장 인근 부지 면적 3000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를 짓고 있다.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권전문은 연구센터는 향후 셀트리온의 심장이라며 2030년 글로벌 제약사 10위권 도약을 위한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소개했다. 셀트리온 현재 연구 인력을 전체 임직원 30%가량인 600명대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최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 연구센터가 완공이 되면 향후 2,000명의 연구 인력 수용이 가능해진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의 미래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연구센터는 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허가 준비, 임상을 아우르는 R&D 모든 기능이 한 건물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적 종합 R&D 센터가 될 것. 셀트리온의 오늘을 읽기 위한 1등 공신 3마저 램시마우즈마 트루시마. 하지만 앞으로 글로벌 톱10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바이오시밀러를 탈피해 신약을 개발하고 향후 변화를 주도할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아울러야 한다. 건자문 후속 바이오시밀러로 자가면역 질환, 안과 질환 등 임상 3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 5개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항암 및 면역 질환 쪽 신규 타깃 항체 개발과 신규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개발도 진행할 계획. 이중 항체를 활용한 암치료 영역에서도 향후 협업을 통해 플랫톱 확립과 파이프 개발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셀트리온의 근접해 있는 파이프 라인들이죠. 파이프 라인들 중에 일부입니다. 특히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는 임상 분석 기능을 본격 수행한다. 이 부분 또한 또 진행을 하겠죠. 삼성바이오로스의 매출 비중을 좀 보고 갈까요? CMO.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보면 매출 비중이 93대 7, 95대 5, 90대 1. 항체약품 CMO가 압도적이죠. 90% 이상이다. 거의 대부분 CMO가 삼성바이오로스는 압도적이다. 삼성바이오로스의 재무제표를 좀 보고 갈게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면 매출액이 2018년도부터 21년도 얘는 끝나봐야 하기 때문에 추정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5,300억대에서 7,000억대, 그쵸? 40%가 조금 안 되는 상황 성장을 했어요. 7,000억대에서 1조 1,000억대, 3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성장을 했죠. 이 정도면 성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1조 1,000억대에서 1조 4,000억대, 30% 가까운 성장을 보이게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성을 한번 보고 갈게요. 삼성바이오로스의 수익성입니다. 보면 매출 총 이익률이에요. 사실 제조업, 그중 바이오약품은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죠. 그쵸? 그래서 그램당 얼마다라고 막 비교를 하잖아요. 매출 총 이익률을 봤을 때 9%, 28%, 27%, 27%, 35%예요. 매출 총이익률이 영업이익률 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의 진짜 경쟁력은 바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이게 바로 매출 원가와 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나타내는 첫 번째 기준이거든요.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0%, 14%, 10%, 13%, 25%, 순이익률 40%, 7%, 20%대예요. 이게 삼성바이오로스의 수익성, 돈이 얼마나 남나, 성장성은 30%의 성장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셀트리온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자, 먼저 셀트리온의 성장성을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로 보면 2018년도에 19년도에 성장이 좀 정체되긴 했습니다. 이때 정체했어요. 9,800억대에서 1조 1천억대, 대략 한 10% 플러스 10%에서 2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성장이 정체가 되고 2019년도에 다시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1조 1천억대에서 1조 8천억대, 5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레퀴노라 뺀 거예요. 이거는 2021년도 추정치인데 2조 5천억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대략 4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레퀴노라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 보일 것이며 2021년도, 22년도, 2023년도 계속되는 성장을 해나갑니다. 자, 그리고 수익성을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의 수익성을 한번 보고 가면 이게 핵심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60%죠. 59%, 70%가 넘어가요. 73%, 56%, 56%, 55%예요. 매출 총이익률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항체 바이오 시밀러만으로도 이렇게 파괴력 있는 수익성을 보였다. 여기에 신약이 추가가 되며 바로 레퀴노라주와 미국에서 내년도에 램시마 SC를 출시를 예정하고 있죠. 물론 그건 시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부가가치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률 37%, 53%, 35%, 33%, 38%, 40%, 이 압도적인 수익성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리라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스가 하고 있는 항체의약품 CMO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항체의약품의 시밀러, 즉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전세계 빅팜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항체의약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하게 되면서 전세계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릴 수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업가 서정진 명예회장, 한국인 최초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 국가대표를 넘어 세계대표로 전세계에서 한 명 선정하는 비즈니스 분야 오스카상.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은 멈추지 않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끈 경영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등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별 EY 최우수 기업가 수상자들 중 단 한 명에게만 수여되는 영예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산업 일관의 선구자,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 바꿔. 서정진 명예회장은 전세계 바이오 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대한민국 바이오약품 총 수출액이 1조 1,312억 원에 불과하던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성공하며 바이오 분야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EY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 이어 트룩시마, 허즈마, 램시마 SC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전세계 환자들 삶의 짐을 개선한 셀트리온 그룹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선정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자 레큐노라를 개발하며 앞선 R&D 능력을 선보인 것도 선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올해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은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CNBC 방송으로 전세계 생중계됐습니다. 전세계 CNBC에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선장이 CMO를 접은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2008년 1월 24일 셀트리온은 비로소 실적 발표라는 것을 할 수 있었다. 회사 설립 5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났다. 2007년 매출액은 630억 원, 영업이익은 155억 원. 회계장부에 온통 마이너스뿐이던 숫자들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반기 오렌시아 생산에서 255억 원의 매출이 났고 하반기에는 375억 원으로 늘었다. 놀라운 것은 이익률이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29%에 달했다. 직원들도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단 한 사람만 빼놓고. 서정진은 바이오 공장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薬품 위탁 생산 CMO 사업이 결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약 바이오 회사들을 상대로 물량을 수주해야 했기 때문에 고객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제품, 생산량, 생산 속도, 납품 기한 등 어느 것도 생산자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 CMO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 재량껏 정해졌다. 생산 계약을 따낸다고 해도 FDA 허가와 시생산에 1년 이상이 걸렸다. 신약 개발에 실패해도 한순간에 일감이 날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어떤 계획도 무계획보다 낫다는 말은 CMO 사업에서는 절반만 맞는 얘기였다. 계획에 의지해선 안 되고 항상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태에 대비해야만 했다. 서정진의 머릿속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1공장의 2배에 달하는 9만리터 공장은 9만리터짜리 2공장은 착공을 시작했다. 고객사를 닥치는 대로 끌어모으고 수익성을 따져봤다. 공장 가동률을 100%로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러 개의 제품을 시기에 따라 요리조리 배치했다. 아무리 머리를 짜놔도 유설비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은 없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수록 손실은 더욱 커졌다. A라는 제품을 만들어 B로 바꾸면 바이오 리액터를 세척, 소독, 건조하고 생산 시스템을 교체하는 체인지 오버 작업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고객사의 주문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실을 자각한 서정진은 미국에 있던 홍순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이오 시밀러 해야겠다. 2008년 1월이었다. 셀트리온은 2008년 1월에 CMO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가야겠다는 선포를 하고 2013년도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기 이릅니다. 지금부터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이르렀던 시점이었죠. 우리가 CMO를 접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사업에 대한 성장성, 기업 펀더멘탈 플러스 기업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시가총액에 상장될 수 있겠죠. 그쵸? 이거를 반영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시장에서 롯데지주, 현대글로비스, 구 예전 버만판토스, 그리고 예전 삼성 SDS를 포함해서 제일모직 에버랜드,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전자와 그 최정점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스, 이 부분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지주의 지금 주봉이에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권에서 살짝 올라와 있죠. 그쵸? 기업 펀더멘탈 플러스 기업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이지만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쵸?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상승을 하고 빠져있다가 올라와 있다. 많이 못 올라와 있죠. 얘도 기업 펀더멘탈, 물류에 대한 펀더멘탈 플러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지만 아직 많이 복원을 못했죠. 고점 대비. 그에 비해 삼성바이오로스는 CMO 대 사업에 대한 성장성 플러스 기업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회사로서 시장에서 많은 베네핏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 시가총액 55조 7,771억 원, 코스피 7위, 그리고 PER 210배가 넘어가죠. 자, 그리고 2019년도 기준 매출액 1조 1천억, 3천억대, 2,400억, 그리고 여기서 성장하는 게 1조 4천억, 그리고 4천억대, 3천억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셀트리온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죠. 그쵸? 셀트리온 시가총액 36조 6,858억 원, 코스피 12, 그리고 PER 2020년 3월 기준 61배, 추정 PER 44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1조 8천억, 매출액 1조 8천억, 영업이익 7,100억, 순이익 5,100억 원, 2021년 2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1조가 넘어가고 순이익이 8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예상치에 있죠. 이게 레키노라가 제외된 금액인 것 같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추정 PER 또한 많이 나고 있죠. 그쵸? 이 부분이 기업 펀더멘탈과 다른 부분으로서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에 있는 서 회장님한테 그렇게 자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투자자들한테 왜 회사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투자자들이 봐야 하는 것은 해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다. 이게 바로 꿈이 있느냐겠죠? 이 점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기술력에서 세계 정상화에 있나? 파이프라인이 세계에 경쟁할 수 있나? 그것을 소화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은 있나? 그리고 지금 시장 평판이 어떠냐다. 우리는 기술 라이센스를 쓰는 게 하나도 없다. 그만큼 기술 자립이 돼 있고 외국인 연구 인력도 거의 없다. 현지 채용 인력들은 다 판매 유통 라인에 있다. 또 우리 제품은 2030년까지 파이프라인 25개를 가지고 있다. 250조 안티바이, 항체 치료제의 시장을 다 커버하는 제품이다. 그중 18개가 바이오시밀러를 커버한다. 현재와 미래의 파이프라인이 다 있다. 전 세계에서 임상 디자인을 하고 허가받는 것을 우리 자력으로 한다. 특허 문제도 자력으로 해결한다. 전 세계 특허 성공률에서 무척 높다. 캐파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